시사잡기 2부 화제였던 뉴스들부터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3.1절인 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네.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태극기 집회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친박 집회잖아요. 그냥 네. 친박 집회 이렇게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태극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데 이게 태극기 집회 이 말은 좀 의도적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 본부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어제 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0m 길이의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예. 이름이 희망촛불인데요. 어제 저녁 6시쯤 일부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이걸 무너뜨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형물에 달려있던 노란 추모 리본이 떨어져 나갔고요. 경찰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면서 더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체증 카메라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다? 네, 그렇게 이제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좀 누군지 가해자는 확인이 됐나요? 네, 경찰이 현재 체증 자료랑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불법 행위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북한의 현송월 삼지영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그 점검단이 방남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역을 통해서 이동을 했었는데 네. 그 서울역 광장 앞에 대한애국당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아하. 근데 그때 당시 충돌은 없었지만 점검단이 떠나고 나서 이 집회 참가자들이 소화기를 터뜨려서 일대 혼란이 빚어진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대한애국당의 이제 대표가 조원진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당시 조 의원도 현장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 경찰이 현재 주최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 의원이 직접 경찰에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소화기를 터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리고 희망촛불 그 조형물을 쓰러뜨려서 불을 질렀다.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네. 다음 뉴스요. 네, 오늘 점심 무렵에 꽃다발을 든 부모랑 어린 자녀 이렇게 모습 이따금 보셨을 텐데요. 오늘 입학식, 개학식 있어서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학식 장면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초등학교 두 곳이 있어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두 곳 어디예요? 네, 먼저 제주시 애월초에 있는 덕럭초등학교 분교인데요. 무지개색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네.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오늘 20여 년 만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했습니다. 분교가 되면 보통 폐교로 가는 건데 반대로 본교로 승격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드문 일인데요. 예, 이게 1940년대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 인용 현상 등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분교가 됐는데 이제 99년에는 졸업생이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09년에 17명이던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올해는 신입생 19명을 포함해서 모두 108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비결이 뭐예요? 네, 주민들이 마을과 학교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행정 당국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벌여서 공동주택 20가구를 지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신청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주 이주 열풍이 막 한동안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을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고 이런 학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모습이 대비되는 다른 학교는 어디예요? 네, 오늘 서울 은혜초등학교 개학식에는 등교한 학생이 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은혜초등학교? 네. 폐교 신청했던 학교죠? 네, 맞습니다.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말 폐교를 신청했다가 교육청과 합의하면서 폐교 추진을 중단했죠. 그런데 네. 이후에 정상화 작업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단 학교와 학부모가 수업료 산정 그리고 학교에 어떤 교사가 남느냐 이런 교사 선정 등의 이견을 보였다고 하고요. 현재는 담임교사 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해고 통지를 받은 교사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쨌든 3명이라도 지금 등교를 했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교육당국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 여기 담당하는 곳이 서부교육지원청인데 여기서는 은혜초 측이 학교 정상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빨리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워싱턴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가 더 외로워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기사 제목인데요. 여기서 외로운 남자는 뭐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말합니다. 왜 더 외로워졌다는 겁니까? 네, 그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현지 시간 2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힉스 국장은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가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방카의 언론 창구 역할을 했던 라펠 대변인도 힉스 국장에 앞서서 사임할 거라는 이 소식을 이제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사 가족들이 모두 백악관을 떠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남는 거 아니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